저도 이제 막 5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네요. 50이라는 나이가 싫지는 않지만 낯선 기분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40대까지는 열정이었다면 이제는 성숙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박영균님의 책 50에 이른 노자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원앤원 북스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50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저는 1960년대생이죠.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 속하던 시절, 허기를 면하고 가난을 탈출하는 게 삶의 최우선적인 과제였던 그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한참 진행되던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중고와 대학을 다녔죠. 저의 유년기와 청년기는 정치적 자유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절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빨리 문화가 삶의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죠. 서두르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건 생존 경쟁에서 낙오가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너, 나 할 것 없이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직장에선 주어진 업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내고자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야 했고, 식사 때는 1분이라도 절약하고자 후다닥 밥을 먹어 치워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행동이 느리면 사내 녀석이 굼벵이처럼 터져서 장차 뭐가 될 거냐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죠. 직장에서는 업무 처리 속도가 느리면 부적응자 혹은 무능력자라는 낙인이 찍혀 만년 대리로 남거나 일찌감치 보따리를 싸야 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하고 일을 할 때 서두르는 버릇이 있었던 것도 그런 시절 인연과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속도전을 강조하다 보니 제 몸에도 빨리빨리라는 습성이 들러붙지 않았나 싶죠. 물론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지인들 가운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긋한 성품이나 태도를 가진 경우가 있는 걸 보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매일 식물은 산책을 하며 제 몸에 들러붙던 빨리빨리를 떼어가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반복하다 보니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느긋하게 라는 습성에 익숙해지고 있죠. 요즘은 앱 문화가 발달해 걸음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그런 걸음수를 통계로 확인할 수도 있죠. 가끔 통계치를 들여다보는데 제 스스로도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걷는 길은 하루 평균 7km이죠.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2,500km, 10년 누계로는 25,000km입니다. 10년간 지구 반바퀴를 넘게 걸은 셈이죠. 긴 세월 동안 저는 삶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자주 빌빌거리던 약골 체질에서 탈피해 비교적 건강한 인생 후반기를 살고 있죠. 제가 걷기 예찬론자가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걷기는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유익하지만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최적화된 운동입니다. 뇌에는 편도체와 해마가 있는데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분노를 관장하는 곳이 편도체이고 해마는 그 반대의 영역인 기쁜 감정, 즐거움을 관장하는 영역인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하거나 슬플 땐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걷기 운동을 하면 편도체에 기량작용을 하는 해마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기쁨이나 즐거운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뇌 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죠. 저는 매일 반복되는 신체 실험을 통해 이런 이야기가 과학적 사실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걷기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시간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에서 비롯된 용어들인데 크로노스는 해와 달이 뜨고 지면서 생기는 물리적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 즉 내 마음속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죠. 크로노스는 달력에 기록된 날짜처럼 고정된 것이라 사람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자신이 느끼는 마음의 시간이므로 사람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일각이 여삼추라든지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말에 담긴 시간의 의미가 바로 카이로스인 겁니다. 마음이 초조하면 짧은 시간도 길게 느껴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지죠. 집안에서 빈둥거리면 무료해지고 한없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식물은 산책을 하며 그럴 땐 그 반대이죠. 그럴 때면 언제나 편하고 즐겁습니다. 걷는 시간을 따분하다거나 지루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나오고 9층 누대도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는다.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냐라는 생각 때문에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죠. 쟁기질하는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에 담긴 삶의 지혜도 같은 겁니다. 앞만 쳐다보며 한 고랑 한 고랑 묵묵히 밭을 갈다 보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밭을 다 갈 수 있지만 한 고랑을 갈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고랑 수를 세면 여태 이것밖에 못 갈았다니 하는 생각으로 쟁기질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미하엘 앤데가 쓴 소설 모모에는 이발사 호지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지 씨는 마음씨 좋은 동네 이발사인데 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느긋하게 가위질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관리 회사 영업사원들이 찾아와 호지 씨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하죠. 그 말을 듣고 호지 씨는 가위질 속도를 높입니다. 단골 손님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이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시간을 절약하고자 바쁘게 가위질을 하면 할수록 호지 씨는 시간에 더 쫓기게 됩니다. 호지 씨처럼 시간에 쫓기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미하엘 앤데는 소설 속 거북이 카시오페아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느리게 가는 게 더 빠르게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쉬엄쉬엄 가는 게 목표물에 더 빨리 도달하는 방법인 거죠. 그것이 인생의 진리인 겁니다. 식물은 산책을 하며 호시씨처럼 시간을 단축하려고 속도를 높이면 그러면 더 느려질 겁니다. 그리고 산책사로서의 삶이 즐겁지 않게 되죠. 속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걷기는 역효과를 내고 말 겁니다. 그러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야 해마가 활성화되어 스트레스도 날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거죠. 우리가 걷는 길이 노자가 말하는 도가 되게 하려면 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급하게 걸으면 길은 단순한 도로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을 때 길은 비로소 도가 되는 거죠.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온 날만큼의 시간이 앞에 놓여 있으니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KTX를 타고 가면 주변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지만 무궁화호를 타고 가면 사계절의 풍경을 느긋하게 감상하며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속도는 KTX보다 무궁화호가 더 적합하고 좋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